안녕하세요. 인디뮤지션 브랜딩 설계자 이선율입니다. 저는 2000년 MBC 강변가주 대상을 받은 밴드 시너지의 키보디스트였고 상업음악 작곡가, 인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었고 10년 가까이 뮤지션으로 살아왔습니다. 인디 뮤지션으로서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밴드 무드를 제작했었고 현재는 셀프 프로듀스 대표로 인디 뮤지션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아티스트 브랜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 찐팬 만드는 법에서 뮤지션으로서 당연히 음악 잘해야 되고 라이브 잘해야 되고 태도와 스타일링 이 세 가지가 다 뮤지션으로서의 실력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퍼포먼스에서 보면대를 치워라, 악보를 보고 하는 건 프로 뮤지션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확장판으로 공연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프로 뮤지션이다. 10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한테 해당되는지 우리 팀한테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뒤에 내용이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프로는 뭘까? 아마추어는 뭘까? 공연은 왜 하는 걸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프로 뮤지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로의 정의가 뭘까? 프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내가 그 분야의 일을 돈을 받고 직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사람이 프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금전적인 보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흥미 때문에 하는 사람을 이제 아마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나죠. 아마추어는 한마디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반면에 프로는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버스킹 공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오픈마이크가 되더라도 홍대 씬에 와서 해라. 오픈마이크가 뭐냐면 클럽이나 카페에서 공연을 하는 공간은 뮤지션한테 신청을 받아서 무대에 서는 거예요. 뮤지션한테의 이득은 뭐냐면 무대에 서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오픈마이크도 뭐 5,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표를 사서 사람들이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받고 공연을 해버릇해야 책임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버스킹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 버스킹을 하는 거는 내 노래를 사람들한테 더 알려야겠다라는 뮤지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픈마이크나 홍대 뭐 클럽에서 오디션을 봐서 기획 공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객을 그쪽으로 끌고 와야 하는 책임도 뮤지션한테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공연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거는 이제 클럽의 책임이다. 공연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지. 또 반대로 아무도 오지 않은 곳에서 혼자 공연하는 뮤지션들 보면 클럽 사장님도 미안해하고 막 이게 공동의 책임인 거지. 단순히 표값을 떠나서 관객이 나를 보러 와주는 것도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는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한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공연을 보러 와준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용을 치르는 거죠. 뭐 교통비 포함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치르고 그 뮤지션을 보러 가는 거니까. 뮤지션이 관객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공연을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물론 버스킹도 거리 공연도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준비하는 이제 무대라고 했을 때는 그냥 15분 셋, 30분 셋을 위한 잘 연주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걸 전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도 프로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지.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정의를 제가 정리를 했고, 그러면 공연은 왜 하는 걸까? 우리가 오늘 공연 애티튜드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공연은 왜 하는 걸까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공연은. 이 똑같은 질문을 예전에 학생들한테 했을 때 10중 8구 우리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공연을 한대. 우리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 나 중심이 되면은 아마추어의 생각이에요. 예전에 싸이가 유키즈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자신은 공연을 문화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모시는 업주의 마음으로 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매년 최다 관객을 동원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싸이 공연이 강남스타일 때보다 훨씬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인드의 차이가 아닐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의 마인드.
제가 항상 아티스트 마인드에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모두 전환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고, 나는 이게 진정한 프로 뮤지션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연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공연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음원만 듣지 않고 직접 공연장에 와서 라이브로 그 사람을 보겠다, 음원을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앨범이랑 똑같이 라이브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았어. 그때는 막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으니까. 음원이랑 똑같아요 막 이런 것만으로 막 뜨악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이돌을 생각해 보세요. 춤추고 라이브하고 예능하고 막 멘트도 잘하고 외국어 다 능통해. 아이돌은 그런데 인디 뮤지션은 그렇지 않아도 돼 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 이게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라면 대중음악, 트렌드한, 지금 아이돌 시장이 이제 대중음악이긴 하지만 대중음악과 인디 음악과의 경계도 모호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될 텐데, 그래서 아티스트 브랜딩이 필요한 건데, 시대가 이러니까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정말 한 명이라도 이 생각을 공감을 한다면, 내가 그럼 이 인디 씬에서 이 인디 밴드나 인디 뮤지션이 하지 않는 건 뭐지? 그걸 찾아가지고 해보는 거가 바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인디 뮤지션이 음악 잘하고 라이브 잘하지만 어떤 뭐 무대 매너나 멘트나 어떤 스타일링이나 이미지에 관한 거는 약하니까 저는 무드를 그쪽으로 주력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지. 인디 씬에는 독립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무드는 예쁘게 보이게 했던 거나 팬들의 대처 방법이나 애티튜드를 많이 얘기를 했던 거가 하나의 이제 차별화가 됐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무대 위에서 라이브 잘하고 스타일링, 태도 이런 것까지 잘해야 되는 게 이제 프로 뮤지션으로서 디폴트 값이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거다. 당연한 시대가 됐다. 오늘 공연 애티튜드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요즘은 UX라고 하잖아요. UX가 뭐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까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획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면 직접 관객 입장이 돼서 표 사는데 불편하진 않는지, 결제가 불편하진 않는지, 뭐 그다음에 공지가 잘 되고 있는지, 내 SNS 계정이나 아니면 미리 또 공연장 가보라고 해서. 무드는 다 그렇게 했어. 사실은 무드는 공연이 잡힐 때마다 그 공연장 미리 가서 다 체크하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단독 공연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린 사전 조사를 다 했어. 우리가 하는 공연이 아닌데, 초대받은 공연인데도, 초대받은 단독 공연, 멈프에서 하는 기획 공연도 그 공연장을 미리 연락해서 한번 보러 가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관객들이 공연장에 왔었을 때 동선까지 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미리 쾌적한지, 화장실은 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직접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G드래곤만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 왜냐면 관객이 입장할 때, 줄을 설 때부터 기분이 좋아야 와서 우리가 같이 공연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거기 앞단에서부터 문제점이 있거나 뭐 시비가 걸리면은 다 같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고, 입장부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생각해보면 좋다. 프로 뮤지션이라면 이래야 된다를 제가 이제 3파트로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 무대 전에, 공연 전에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무대가 끝난 다음에 공연 후까지, 이 전체를 10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근데 또 오래 활동한 사람이랑 또 이게 기준이 달라. 왜냐면 공연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채널은 그래도 막 시작하는 뮤지션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뭐 오픈마이크라든지 아니면 클럽 공연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 뮤지션이라면 이래야 된다. 공연 준비편인데, 첫 번째는 뭘까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나 잠깐 쉬게. 공연 준비에서 필요한 거. 연습 합주는 여기 끼지도 않아. 그거는 디폴트 값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잘해야지. 연습 잘해라, 합주 잘해라, 이거는 프로 뮤지션이 아니죠. 공연 준비에는 제가 3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셋리스트를 잘 짜야 된다. 셋리스트 플로우가 있어야 된다. 공연 여러 번 해보신 분은 첫 곡은 뭘로 하고 뭐 마지막 곡은 요거 하겠다가 몇 번 해보면 나와요.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요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어떤 공연을 하든, 밖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든, 아니면 뭐 릴스로 뭐 온라인 공연을 하든, 컨셉과 스토리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연이든 기획 공연의 마음으로 해라라는 얘기예요.
보통 오픈 마이크는 3곡, 뭐 많으면 4곡 해서 15분 셋이고 클럽 공연은 신인 밴드 기준으로 30분 셋이에요. 30분 셋이면 보통 멘트 없이 하면 한 6곡? 5, 6곡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청한 오픈마이크 무대건 기획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대 자체, 그 시간 자체를 는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기회거든요. 그거를 그냥 30분 하고 때워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또 무드의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신청했던 뭐 공연이었을 거야. 근데 그 공연을 싱글 나오기 전에 쇼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짜라고 한 거예요. 늘 하던 공연 이게 아니라 내일 모레 싱글이 나오니까 때마침 그 전에 공연이 잡혀 있으니까 요거는 싱글을 위한 쇼케이스 공연으로 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뒤에 내가 멘트 얘기도 하겠지만 멘트도 줄줄 나와. 멘트가 어려운 이유는 어떤 공연마다 컨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셋리스트도 싱글 쇼케이스로 꾸며보겠다. 뭐 자축을 하더라도 신인 밴드가 알게 뭐야 다 트라이를 해보는 거지. 그냥 정하는 거야 자기가. 컨셉을 본인들이 어떤 공연이든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걸 꼭 실현을 하진 않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곡 10곡, 5곡을 선보인다. 초기에는 여유가 없어서 이제 그것도 정신이 없는데 그러더라도 공연 컨셉을 잡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셋리스트도 저절로 짜지거든. 그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장비, 사운드 체크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리허설 때 즉흥적으로 해도 되는데 클럽마다 팩라이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특히 이제 기타 하시는 분들은 앰프는 뭐지? 내가 사용해본 앰프인가? 뭐 건반은 있나? 준비되어 있나? 내가 전혀 안 써본 거라고 한다면 미리 합주실이나 이런 데서 써본다든지 장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게 좋다. 당연한 거야. 이것도 디폴트 값이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내가 테크라이더를 확인을 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초보자는 어쩔 수가 없어. 예전에도 제가 무드한테 할 때도 홍대에 있는 공연장을 다 도르라고 했어. 한 바퀴 다 도르면 그 공연장마다의 바이브나 뭐 장비, 뭐 셋리스트나 내가 올라갔을 때 동선이나 이런 걸 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어떤 공연은 일렉한 사운드가 어울리는 공연이 있고, FF가 그렇죠. 엄플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사운드가 더 어울리고, 그래도 엄플도 이제 그 밴드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클럽마다 특징도 있고, 야외에서 버스킹 셋도 또 달라질 거고, 나중에는 뭐 락 페스티벌 준비하다 하면은 큰 무대에서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봐야 돼요. 왜냐면 다 틀려. 모니터링도 다 틀리고,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공연력이죠. 공연력, 경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장비, 사운드 체크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리허설 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도 난 또 계속 태도 얘기를 하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뭐 약속 시간 지키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건 이제 디폴트 값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리허설 할 때 엔지니어 기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때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본인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인지를 모르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공연 경험이 없으면 본인이 모니터링해도 사운드가 왜 이상한지를 몰라. 어딘가는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볼륨만 이빨 키워. 내가 초보 밴드여서 공연력도 없고 이게 사운드가 잘 빠지는 어쩌는 것도 본인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막무가내로 기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게 답일까? 팁을 드리자면 솔직한 게 전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엔지니어 기사님도 또 공연장의 관계자분들도 결국은 다 뭐예요? 이 공연을 잘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뮤지션 무시하고 뮤지션 뭐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괜히 내가 꿀려 보일까봐, 내가 못해 보일까봐 어거지를 부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저희가 이제 처음이고 이러한 부분이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를 볼륨을 키우고 싶고 여기가 잘 안 들리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 안 써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엔지니어 기사님이 전문가야 어차피. 근데 뮤지션이 전문가인 척 해서 문제인 거야. 결국은 이게 소통과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겸손하게 제가 듣기엔 이런데요.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투만이라도 존중을 해주면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의 심리는. 그러면은 다 좋아지거든.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드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저분이 너희보다 더 프로야.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논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볼륨 키워주세요. 막무가내로 뭐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뭐야? 공연을 다 같이 잘 만들자고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경험을 많이 쌓고 사운드에 대한 감각이 좀 있고 지식이 좀 있으면 기사님 요거는 뭐 몇 dB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좋겠지만 초기에는 이제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게 차라리 좋다. 자, 두 번째로는 무대 위에서 공연 애티튜드 요것 또한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